네, 클라우드 서비스 조코드입니다. 오늘은 그 선생님들 지금 과제 중에서 우리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슬라이드 만드는 지금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에 대해서 조금 보조 설명을 드리려고 별도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들 그 파워포인트 제가 몇 개를 받아봤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약간은 조금 올드 스타일, 그러니까 예전 스타일대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학교 배경으로 해서 사실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었고요. 이 파워포인트의 지금 이제 문제점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밝습니다. 밝고 사진이 주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내용 자체가 많이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년 전에는 멋있는 프레젠테이션이고 파워포인트였는데 요즘에는 약간은 이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랑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경험을 한 건데 프레젠테이션 PPT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왼쪽에도 슬라이드고 오른쪽에도 슬라이드죠.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 화산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 자료는 주로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던 한 20년 전 자료이고 오른쪽 자료가 최근에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방식의 수업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죠. 왼쪽 거는 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읽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볼케이노 화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텍스트로만 한다는 거는 조금 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글자나 이 폰트 같은 것도 보시면 마치 뭐 화산이 이렇게 용암이 떨어지는 그런 약간 느낌도 약간은 이제 있는 그런 자료이고요. 이제 보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면서 화산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왼쪽 자료는 좀 오래된, 아마 이런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만드셨을 것 같고요. 오른쪽 자료는 이제 그런 디자인이나 그래픽 작업을 한 이후에 만든 거기 때문에 더 실감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그냥 동영상으로 어디 있는 자료를 갖다가 직접 만들지 마시고 갖다가 여기다 넣으시면 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심우도라고도 하고요. 시부도라고 하는 그런 절에 가면은 발견할 수 있는 이제 그 벽화인데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도 맨 처음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파워포인트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대부분 이제 서술식으로 뭐 아리안글이나 워드 형태로만 작성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 입사를 해보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들려고 해서 그때 사실 좀 당황스러웠죠.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파워포인트도 많이 만들지만은 저희 때는 파워포인트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정말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겨우겨우 해가지고 요즘에 참 잘 만들고 있지만은 그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게 10가지 그림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이게 스토리를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획득하는 과정, 그러니까 돌을 이제 뭐 수련을 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카드 뉴스처럼 만든 거죠. 이거 이제 그 절에 가면 벽에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오면은 이 그림을 하나하나 놓고 계속 이제 설명, 스토리텔링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오래된 그런 방법인데 이제 모듈식 표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좀 보면 재밌죠. 그 사진 하나하나가 그림 하나하나가 좀 특징이 있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쉽게 얘기를 이렇게 풀어내 나갈 수 있도록 특징이나 어떤 뭐 배경이나 이런 게 잘 선택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른쪽처럼 서술식 글쓰기를 할 때는 목차를 먼저 잡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쓰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글쓰기 방법인데 모듈식은 지금
방금처럼 보신 것과 같이 약간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특징을 잘 뽑아낼 수 있는 훈련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게 뭐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내용은 일단 마인드맵 같은 형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뭐 주제를 먼저 정의를 하시고 연관된 내용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한번 다 그려보시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학교 소개를 해야겠다. 그럴 때는 이제 학교 소개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겠죠. 학교의 뭐 역사라든가 선생님 뭐 소개라든가 뭐 우리 학교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좀 뽑아내신 다음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라고 전체적으로 구성 요소를 먼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나 구성 요소를 잡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되겠죠. 그때 가장 좋은 것은 요즘에 이 타일이라고 하는 카드 뉴스 만드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시면 10개까지 무료입니다. 10개까지 무료인데 그 좋은 이유가 딱 10개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파워포인트 자료를 10장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의 내용과 그림을 한번 해서 10개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학교 소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형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형태보다는 오히려 좀 선생님들이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 형태로 해서 10개를 한번 꼭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는 학교 역사를 3장으로 했는데 그것을 1장으로 줄이고 그 대신 우리 학교의 특징을 뭐 2장으로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장을 좀 강조하는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입하시면 10개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이거는 학생들 그 모듈형 그런 글쓰기 수업할 때 한번 연습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카드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SNS나 이제 블로그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죠. 요즘에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단은 10개를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타일을 이용하시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내용을 보시고 선생님이 하시려고 하는 내용이랑 가장 유사한 그런 타일, 디자인을 한번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디자인을 결정을 하시고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배치, 그러니까 위치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를 일단은 모듈을 뽑아내고, 그 우리 모듈 뽑아내는 거는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종이에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일로 우리가 어떤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을 일단은 쓰시면 좋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체를 다 쓰시는 것보다는 키워드 형태로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 있으면은 좋은 모듈형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셨으면은 여러분한테는 스토리도 나오고 구성 요소도 나오고 또 몇 장으로 만들지, 10장으로 우리 만들자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10장으로 되는 것까지 다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아마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으면은 기존에 선생님이 가시고 계신 파워포인트 자료하고 조금 약간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PPT 자료들은 사실은 너무 우리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형태들이 많이 있어서 좀 불필요한 것도 있고, 뭐, 좀 중요한데도 좀 그냥 간단하게 건너뛰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치를 좀 다시 하는 것까지 현재 컨텐츠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렇게 컨텐츠 구성하신 것을 실제로 템플릿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건데요. 템플릿을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요 화면 보신 것처럼 너무 화려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디자인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좀 올드한 스타일 이런 게 많죠. 빨간색도 많고 파란색도 많고 원색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멋있다 했는데 요새는 별로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색깔을 잘 못 보는데도 제가 보기에도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데 크롬 탭을 하나 여시고 아주 쉽습니다. 구글 슬라이드 템플릿이라고 치시면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하고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이것들이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구글의 슬라이드 템플릿입니다. 과제에는 제가 PPT로 제출을 하라고 하셨는데 PPT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글 슬라이드로 해서 저한테 공유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저는 더 슬라이드 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10개로 카드 뉴스를 만드시고 내용을 가지고 계시죠. 그 내용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템플릿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쓰는데 뭐 좀 뭐 차가 나오거나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보다는 교육 관련된 그런 그림이나 아니면 무슨 디자인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 템플릿 찾아보시는 거는 한 30분은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처음 보실 때 눈에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30분도 괜찮고 또 한 1시간 1시간 좀 집중해서 어떤 디자인이 좋을지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무료로 제공되는 템플릿들이 워낙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은 이 템플릿을 나중에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템플릿이 예쁘고 프로세스드가 들어있는 템플릿들이 있어요. 프로세스라는 거는 아까 우리 이제 학교 속에서 그러면 학교의 역사, 교장 선생님, 뭐 학교 시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좀 우리가 문서가 복잡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무슨 문서냐면 뭐 제안서라든가 무슨 보고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는데 그런 순서까지 녹여 있는 템플릿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3만원 정도 합니다. 한 30달러 정도 하고요. 정말로 고급진 템플릿들은 한 50달러 정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50달러짜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구입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 디자이너가 그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새서 만들었을 것이고요. 선생님이 그 템플릿을 사용을 하시면은 정말로 다른 분들이 와, 저 선생님은 정말 자료를 너무너무 잘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를 한번 하시면 계속 그 템플릿을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무료 템플릿도 좋은 게 많으니까 잘만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이제 선생님이 작성하시려는 주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카드 뉴스를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템플릿을 결정을 하셨으면은 일단은 이 구글의 슬라이드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클라우드 콘텐츠이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템플릿을 공개한 사람이 템플릿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걸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선생님이 하나 복사를 해서 선생님의 계정에 소유권을 가지고 계셔야겠죠. 당연히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서 복사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본 만들기로 해서 선생님의 드라이브 폴더 안에다가 사본을 하나 복사를 해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예쁘죠? 그쵸? 뭐 학생,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아주 좋아하고 재미있을 만한 그런 템플릿입니다. 이런 템플릿들이 아주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선택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셨으면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하기보다는 그냥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카드뉴스 10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들이 다 달라요. 내용도 다르고 설명하고 싶은 그런 것도 다르기 때문에 구성이 다릅니다. 구성.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템플릿에는 보통 여러 가지 한 많을 경우에는 30가지, 40가지의 레이어를 제공을 해줍니다. 레이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형태, 우리가 글씨를 쓰더라도 제목, 표지랑 내용이랑 다르죠. 근데 이거 여기에는 더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내용은 어떤 레이아웃에 넣을지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10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내용을 넣으시면 돼요. 내용을 넣으시면 되는데 내용을 넣으실 때 이 세 가지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저도 작성을 해보니까 어떤 템플릿은 아주 이쁘게 잘 작성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쁘게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템플릿의 디자인을 절대로 변경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그 디자이너가 그 내용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다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이미 그 템플릿 자체가 아주 보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나는 이 별표가 싫어라고 빼버리시면은 또 약간 보면 허전한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디자인, 뭐 폰트, 뭐 위치 이런 거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대부분이 그 영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폰트가 영어 폰트랑 한글 폰트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지만은 그냥 그렇다고 또 글자 폰트를 이렇게 바꿔보시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또 다양하게 하시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은 아까 제가 폰트 바꾸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글자 개수도 바꾸시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 뭐 인트로덕션 해가지고 그런 글자 대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소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인트로덕션하고 소개하고는 글씨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 볼 때는 좀 멋있었는데 갑자기 한글로 바꿔보니까 약간 뭔가 좀 비어있는 모습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인트로덕션 정도 글씨 크기 되게 소개보다는 뭐 소개하기 이런 식으로 글자를 좀 늘리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글자가 몇 개 없을 때는 우리 한글을 길게 쓰시면 또 별로 예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좀 글자를 좀 잘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 레이아웃을 아까 우리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이 레이아웃 선택하시는 게 생각외로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장표에 가장 적절한 레이아웃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또 레이아웃을 많이 쓴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레이아웃을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적절하게 좀 이쁘게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쓰신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되겠죠. 파워포인트로 변환해서 주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공유 거기 조교님이 안내하시는 그 이메일 주소로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피드백도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좀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하시는 게 제가 지금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많이 시행착오를 겪은 거고 그 시행착오를 겪은 것들을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 설명을 드려서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박 3일 정도 교육 선생님들 연수하시면은 적어도 한 반나절은 이런 거 만드는 거 연습을 하거든요. 같이 사실 만들어 봐야지 선생님들이 돌아가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원격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는 없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파워포인트만 쓰다가 이렇게 구글 슬라이드 쓰면은 좀 낯설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하시는데 이거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은 정말로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문서 만드는 속도도 빠른데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조금의 시간을 들였는데도 사람들이 보면은 선생님은 문서를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저 조코디랑 한번 같이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고요. 템플릿이나 이런 것도 다 좋지만은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사실은 중요하고 그래서 기존에 뭐 학교 자료나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죠.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서 학교 소개 자료는 이래야지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죠.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방식 쓰시면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조금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 학생들이 좋아해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파워포인트보다는 이렇게 예쁜 자료,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디자인도 예쁘고 하는 방법이 좀 더 예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급하게 하나 이게 찍어서 보내드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수업 어차피
연수 받으시면서 틈틈이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다 배우고 나서 과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작성을 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 단시간 내에 이렇게 되면 좋지만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을 가지시고 2학년 뭐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자료나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 프레젠테이션 해야 된다 그러시면은 연습을 좀 몇 번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급하게 여러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이 영상은 선생님들만 보세요. 선생님들만. 다른 분 보여드리지 마시고 선생님들만 보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아는 내용까지 계속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환영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